근데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에 나가 있다 보면은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비율을 보자면 약 한 3%에서 5% 정도는 이제 실입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투자자분들입니다. 투자를 계획하고 방문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부딪혀서 한번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와서 최종적으로 설명 확인하고 바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워낙 분양받기가 힘들고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설명을 듣고 다시 가서 알아보고 고민해보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상담 받으러 갈 때 어떠한 부분을 챙겨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실입주입니다. 입주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는 게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 회사가 여기 왔을 때 근무 환경이 어떻게 될지 그걸 먼저 다 따지게 되죠. 그래서 먼저 설계를 봅니다.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층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중 그리고 전기 용량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들을 보면은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전기 용량이 큰 거, 그리고 높이가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비, 기계가 이 지식산업센터 안에 호실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설계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은 층. 우리 업종은 차량 진입이 굉장히 많다. 들락날락 많이 한다. 뭐 차량,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 당연히 뭐 하역장이 있는 곳, 화물 엘리베이터 근처, 그리고 저층을 선호하겠죠. 그리고 호실. 우리는 크게 뭐 많이 올라가거나 하는 게 싫다. 뭐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이 좋다. 뭐 차량 램프에서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호실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실입주 기업,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대출이 조금 더 폭이 큽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폭이. 그러다 보니까 대출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좀 알아보시면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이전을 해온다던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여는 회사 같은 경우 직원 수급, 출퇴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인지 이건 아마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면서 봤겠죠.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지점이면은 뭐 지하철역에서 뭐 버스에서 뭐 아니면 우리 호실 봤을 때 차량으로 어떻게 거리가 되는지 이걸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 중요한 주차 대수입니다. 주차 대수. 뭐 요즘은 그래도 법정 주차 대비 뭐 200% 가까이, 200% 넘어서 주차 대수가 공간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과거의 지식산업센터들 보면은 정말 부족한 주차, 2중, 3중으로 주차해 놓는 곳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지식산업센터 이주를 원하는 목적이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대수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입주 기업이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되겠고요. 다음은 투자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일단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게, 요즘은 시세 차익이냐 뭐 임대 수익이냐 이렇게 갈래길이 나뉩니다. 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 분양가가 많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은 훅 떨어졌습니다. 대신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서울 외곽 지역이나 이제 경기도권으로 넘어가면은 그래도 서울보다는 다소 저렴합니다. 이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임대 수익이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시세 차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투자 목적이 시세 차익이냐 임대 수익이냐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난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냐, 뭐 1, 2년 단기에 넣고 뺄 걸 생각하는 건지, 한 3년에서 5년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5년 이상 아예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람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중간에 일이 생기면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특별한 이벤트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내가 이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을 여기에 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투자의 목적과 기간이 나오게 되면은 그럼 나는 어느 지역이 적합하겠다 라는 게 생기실 겁니다.
시세 차익 높고 단기간에 이제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뭐 서울부가 되겠느냐, 아니면 내 투자 금액 대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서울 외곽 지역이나 뭐 경기도권이 되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예상 수익률입니다. 주변 시세는 매매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지금 시세 대비 여기 분양가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주변 임대도 봐야겠죠. 임대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봤을 때 예상되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한번 예상 수익률도 반드시 뽑아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양 상담사 말만 믿을 게 아니라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일단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현장 임장을 가면서 그 주변 부동산을 방문해서 한번 뭐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볼 때는 내가 여기 G13센터 분양받으러 왔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알려주죠. 제대로 제조업으로 사용할 만한 사무실을 찾고 있다, 그냥 뭐 전자기기 같은 거 만들고 있다, 의료기기 같은 거 만들고 있다. 근데 뭐 평당 얼마 정도냐 하냐, 임대료가, 이 주변 시세가 어떠냐, 이 주변 뭐 매매가는 어느 정도냐, 뭐 거래는 활발하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요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매, 매매, 임대, 누가 해줄 거냐는 거죠. 누가. 왜냐하면 이 건물 연면적이 뭐 2만 평이네, 3만 평이네, 4만 평이네, 뭐 굉장히 큰 건물들 많습니다. 근데 과거 같으면은 실입주 기업이 대부분이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놔도 뭐 그냥 곧잘 나가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요즘 분양 시장을 보면은 90% 이상, 뭐 95% 이상 대부분이 다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공 시점에 가면은 일부는 매매, 뭐 전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는 이제 임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소화를 해야겠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층에 부동산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이 해당 건물을 전담해서 이제 매매든 임대든 진행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입점을 해서 물건 접수를 받고 그냥 똑같이 손님이 왔을 때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어떤 곳들이 먼저 계약이 되느냐? 가장 좋은 호실이죠. 계약하기 좋은 호실. 코너에 있다거나 뭐 저층이거나, 업무형 같은 경우는 고층이 되겠죠. 뭐 조망이 좋거나, 뭐 나름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곳들이 가장 먼저 계약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수수료를 내가 중개 수수료보다 추가로 수고비를 더 주겠다 하는 호실들은 조금은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 좋은 호실, 가장 비싼 호실 받을 필요 없다. 그냥 중간층에 약간 높거나 약간 낮은 곳으로 해서 가성비 좋은 곳을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성비 좋은 곳들을 받게 되면은 임대는 아무래도 좋은 호실보다는 나중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도 일단 손님한테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가장 좋은 호실이 말하기가 쉽죠. 가장 좋은 호실을 어필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손님도 당연히 가장 좋은 호실이 눈에 띌 거고요. 장점이 많은 호실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만고만한 호실을 분양받았다. 아무래도 임대 맞춰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매매, 전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양받은 호실 관리해 줄 사람이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분양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희 회사 컨셉도 그렇지만 뭐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현장을 분양을 한다 하면은 뭐 분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층에 상가 자리에 이제 부동산을 입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입점해서 직접 우리가 분양해드린 물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전매, 매매, 임대를 맞춰 드리는 거죠. 분양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사후 관리죠. 이것까지 가능하냐, 이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잘 아는 부동산 통해서 일단 뭐 의뢰를 해서 빨리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냥 뭐 부동산에 내놓는 거는 뭐 분양 상담사가 내놓든 내가 내놓든 똑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진행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전매 같은 경우 뭐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등기 치기 전에 뭐 전매를 해야 될 거고, 매매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때 바로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임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공실에 대한 위험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부분이 다 투자다 보니까 뭐 집이랑 상관없죠. 가장 투자로서 유망한 지역을 꼽아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관리해 줄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호실을 내가 분양받았을 때 추후에 관리해 줄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위에 이것까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실입주의 기업이 확인하는 설계, 층고, 하중, 전기 등, 그리고 층과 호실, 대출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이 출퇴근을 할 수 있는지, 직원 수급이 용이한지, 여기 주차 대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까지 통틀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분양 상담 받으러 갔을 때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더라도 뭐 실입주든 투자든 뭐 크게 실패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찾아가서 뭐 주변을 둘러보고 설명을 듣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가시면 조금은 더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